다른 대형 설계 사무소들 이야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아틀리에는 설계 사무소마다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대형 설계 사무소도 특징들이 있나요? 그럼요, 있죠. 네. 제가 그냥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비슷해? 네. 그러니까 큰 거를 하고 뭐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냥 하나의 회사지 외국처럼 뭐 자하나 아니면은 뭐 시계로만이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독특성을 가지고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각자 소장님들이 느끼기에 정님은 좀 이런 특징이 있고 뭐 행님은 이런 특징이 있고 뭐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 줄 수 있을까 싶어요. 정님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님에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 디자이너마다 정님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건축적인 특성이나 외형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거에 이렇게 묶이면 디자인이 오히려 제약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좀 약간 모호해져. 포괄적이긴 하지만 건강한 건축 환경이에요. 건강한 게 뭔데? 근데 맨 처음에 그 박성공 선생이 이제 정림건축에 처음에 국립박물관 현상설계 총재위를 우리가 모시고 왔잖아요, 미국에서. 자꾸 김정철 회장님이 건강한 건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본인이 아니 이게 무슨 너무 구체성이 없다 그랬는데 정림이 이렇게 몇 년 근무하면서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건축이라는 게 뭐 환경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팝업하는 건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건축도 아니고 건강한 공간 환경 이게 정말 필요한 가치 같아. 나는 생각할 때 정말 그 정림건축의 디자인이 퀄리티 베이스가 되면 좋겠다. 외국에서 시게루반이나 FOA나 이렇게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하는 데는 정림 같은 플랫폼 회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틀리에인데 그렇죠. 회사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형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는 거기 특성에 맞는 자기네들의 아트웍에 맞는 사람들이 의뢰가 와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림이나 우리나라 대형 회사처럼 프로젝트가 그냥 뭐든지 한다. 이게 나쁜 뜻의 뭐든지 한다가 아니라 뭐든지 하는 플랫폼이 되는 회사로서의 특징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계 대형 회사들은 우리나라 대형 회사들과 결이 비슷하죠. 누군가가 맞아. 했는지를 모르지만 얘네들이 한 거야. 근데 거기도 그래도 뭐 KPF가 하는 거네. 뭐 어디가 스키드모 한데 뭐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모포시스도 미국이죠. 모포시스 거기도 독특하게 하지. 독특하게 하는데 거기 모포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유지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물러섰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모르겠으나 특징들을 한 사람의 디자이너 탑 디자이너가 유지하고 있는 회사와 이렇게 집단적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인 집단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디자인 집단 안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림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다른 회사들은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회사를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알아서 일단 자르기는 한다는 말을 해양 할게. 같은 데는 이제 좀 후발주자고 주거에서도 시작을 됐었고 정말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게 되게 상업성이 잘 드러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디자인 트렌드 리더라 그러면 저는 해안이지 않을까 대형 회사에서는. 거기랑 유사한 사무. 근데 사무는 어찌됐든 모 기업이 대형이 있고 거기에 조금 휘둘리는 방향성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게 조금 휘둘릴 때가 있어요. 사무는 기술적인 부분? 예전에 걔네가 어디야? 시공 쪽이 어디였죠?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때문인지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는 느낌.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디자이너들이 하고 싶었던 거와 회사가 가야 되는 방향의 목적 설정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시스템이 좋고 모기업이 좋으면 좋은 인력들이 갔거든요.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발현이 안 되느냐 아직은. 왜 자꾸 최고 탑이 안 지켜지고 2선, 3선에 있느냐. 외부적인 판단이. 그럼 요즘에 1선은 어디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안이죠. 해안. 디자인 트렌드를 앞서 나간다라는 초점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전통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건강한 건축을 한다. 지금 앞에 계시니까 좀 얹혀서 얘기하면 정림이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하죠. 최근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히림이 됐든 뭐 해안이 됐든 대형 회사들이 내놓는 그 솔루션이 퀄리티가 거의 이제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정말 완성도 있는 공간을 다 만드는 거가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는 같아. 사무는 어떻게 보세요? 사무의 장점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무는 워낙 탄탄하죠.
사무가 제일 아마 그 직원들에 대한 연봉 레벨이라든지 복지가 제일 뛰어나죠.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제일 먼저 사무에 간다고 보고 그걸 전제로 하면 정말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사무를 간다고는 볼 수 있어요. 간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간삼 이게 간삼 원래 정림 간삼은 원래 이강만 소장님, 김장호 회장님 또 지금 김태집 대표님 다 정림 출신이니까. 아, 그렇구나. 예, 정림의 문화나 이런 거가 많이 사실 이식이 된 회사 중에 하나고. 비슷한 거니? 그럼요. 있었겠네요. 그리고 간삼도 제가 보면 디자인 너무 좋은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사실 디자인 트렌드 아까 난 간삼이 디자인 레벨로 보서는 한 수 위라고 난 생각해.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듣거나 느끼기에는 간삼이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이건 뭐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간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림하고 조화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더 액센트가 센 정림보다는 액센트가 전 세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또 어쩌면 제가 특정한 프로젝트를 한두 개를 보고 그냥 비교하는 거여서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액센트 면에서는 간삼이 좀 더 센 것 같다. 저는 간삼 보면서는 느껴지는 게 LG 같은 느낌? 좋은 제품 많이 내주는데 막 가격대 안 맞고 뭐 그런. 그래? 근데 저쪽 다른 나라에서 제3자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회사가 다른 결을 갖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 안에서 보고 또 구분하자고 얘기하니까 사무가 다르고 히림이 다르고 해안이 다른 거지. 거의 비슷한.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상 설계를 가서 내가 어떤 학교 교수님이야. 그래 갔는데 거기에 대형 회사들이 5개 지금 얘기한 5개 회사들이 다 안을 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을 보고 이거 간삼이 했구나. 이거는 히림이 했구나. 그렇게 맞추기 어렵다는 거지. 이제는 그 독특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마스터라고 해서 장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도 두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어쨌든 마스터를 도와서 실무를 익히면서 몸으로 익히는 단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7, 80년대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때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대형 사무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정림도 있었고 뭐 원도시, 간삼, 히림, 뭐 사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스템과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사무실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디자이너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마스터라는 거에서 디자이너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회사라고 치면 자하는 마스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속한 여러 디자이너들이 복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 어떤 시스템이나 퀄리티나 디자인 관련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대형들은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